2020년 3월 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날입니다. 법적인 조치가 없어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지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의 확산 등 다방면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죠. 감염병과 백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기존 백신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mRNA 백신이 개발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이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인류가 가진 백신 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며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2023년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 중 하나로 mRNA 백신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도 많지만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처럼 mRNA 백신은 코로나19가 남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종양 재발 가능성이 큰 췌장암 환자에게 종양 제거 수술 후 mRNA 백신을 투여해 종양 재발을 예방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요.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 때부터 어려운 주제도 마다 않고 출연해주신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십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김선자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좀 불러드리게 되는데 또 이번에도 또 김선자 박사님이 든든하게 출연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밥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국밥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감염병과 백신에 관련된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이었던 mRNA 백신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RNA 백신이 어떤 백신이고 또 어떤 원리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mRNA 백신 코로나19 겪으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지금 대표 키워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생소했지만 지금은 아마 전 국민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이제 어떤 것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mRNA 백신을 이해하려면 기존 백신, 사백신, 생백신과 같은 그런 기존 백신과의 차이를 통한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전통 백신, 사백신이랑 생백신인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 자체를 인체에 주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백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약독화시켜서 독성을 없앤 다음에 이제 인체에 주입을 해서 면역 기능을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이나 그런 걸 처리를 해서 아예 불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 상태를 인체에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인체에 넣어준다는 게 이제 전통 백신이라면 mRNA 백신은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왠지 뭔가 좀 더 고급화, 좀 더 체계적인, 세분화되고,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인체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생명체 유전 정보 어디에 들어있죠? DNA 들어있죠. DNA 들어있죠. 네, 생명체 유전 정보는 DNA에 담겨 있고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이 DNA와 단백질 이 둘 사이에 mRNA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즉 DNA, mRNA, 단백질의 흐름으로 우리 인체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즉 mRNA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아냈어요.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DNA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mRNA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 몸에 넣으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에서 mRNA를 만들고 그거를 우리 몸에 주입해가지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맞아요. 이런 원리군요. 네, 전통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약독화시키고 불활성화시켜서 넣어줬다면 이 mRNA 백신은 우리 몸 안에 그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세포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뭔가 전통적인 백신은 뭔가 그러니까 좀 투박한 느낌이 있다면 네. 지금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마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인 백신 개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백신 개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고 네네. 해요. 네. 유례 없이 빠른 백신 개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mRNA 백신 연구를 그럼 언제부터 해온 건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20년 3월이었고 그 이듬해 21년 2월부터 mRNA 백신을 우리가 접종했으니까 우리가 접종하기까지 11개월, 사실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거죠. 오, 그러네요. 근데 통상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그리고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투입되는데 mRNA 백신이 11개월 만에 개발이 됐다라고 해서 백신 역사가 1년이냐 11개월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mRNA에 대한 연구는 196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60년도에 이미 mRNA에 대해서 발견을 했으니까 60년 역사이고 또 30년 전인 1994년도에 이미 mRNA를 이용한 백신 첫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계속 연구해 오던 백신이지만 그 효과와 그다음에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성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mRNA 백신을 연구해 오던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바로 임상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한 허들 통과가 좀 수월했죠. 네, 그래서 즉 코로나19가 시험 무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오랜 연구 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19 대표 백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mRNA 백신을 연구한 거는 맞는데 코로나19가 진짜 좋은 시험 무대가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mRNA 백신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 서열 즉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 정보만 알면 바로 mRNA를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빠르고 또 항원 자체를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네네네. 설계도를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표적 항원이 바뀌어도 어떤 바이러스여도 이제 그 유전 정보만 알면 mRNA만 제작하고 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생산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원 종류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가 최대의 장점입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좀 요약을 하자면은 신속하고 네. 또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만 알면 되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 네, 요게 mRNA 백신의 장점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사실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은 mRNA 백신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좀 면밀히 보면은 사실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용어와 치료 사실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깔끔한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mRNA 백신, 암 백신 정의를 하자면 백신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예방의 의미를 갖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암 백신이라고 하면 암을 예방하나? 하고 생각하지만 네네. 암 예방은 아니고 아니고. 네, 이미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즉 종양 크기를 작게 만들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풀네임은 암 치료 백신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줄여서 암 백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네. 자궁경부암,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간암 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원인을 그쵸. 알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는 예방을 위한 백신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얘기의 암 백신은
아닌 거죠. 예방 백신이 아니고 치료 백신인 거죠.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간암 등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암이라 예방 접종으로 미리 바이러스를 기억시켜 놨다가 후에 다시 침입했을 때 공격한다는 점에서 예방인 반면에 네네. 오늘 주제인 암 백신으로 치료하는 암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없죠. 그래서 종양 크기를 줄이고 재발을 막는 치료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화라던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암들을 네. 이제 치료하는 네. 용도로 쓴다는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네. 명확하게 용어 정리를 깔끔하게 또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뭐 항암제를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암 치료 백신과는 이것들이 뭐가 다른지, 암 치료 방법에서 뭐가 다른지 좀 네. 원리를 말씀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 항암 치료제는 주로 화학요법을 사용한 항암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네네. 이거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 그다음에 지금 또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인 치료법이 면역세포 치료제예요. 네네네. 네.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 암 환자의 면역세포, 즉 항암 기능이 떨어진 면역세포, 그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항암 기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외부에서 삽입을 해요. 네, 뭐 유전자 가위라던가 뭐 네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삽입을 하면 항암 기능이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되면서 건강한 면역세포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증식, 복제시켜서 다시 환자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해진 면역세포들이 이제 항암 기능을 갖게 돼서 네네.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암 백신은 일반적으로 인체 면역 반응은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어떤 이물질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가 아닌 남으로 인식을 해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면역 기능은. 네네. 근데 사실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세포도 사실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인체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진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정상적이지만 어쨌거나 뭐 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암 백신은 암세포를 돌연변이, 즉 남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도록 만드는 원리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 자세한 원리는 환자의 암세포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네. 또 암에 걸린 DNA랑 그다음에 건강한 정상 DNA를 대조해서 개인차, 즉 돌연변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암 유발 인자를 찾아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돌연변이 유전자의 mRNA를 만들어요. 그거를 설계를 해서 mRNA로 설계를 해서 백신을 만든 다음에 인체에 주입을 하면 돌연변이 항원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아까 돌연변이 그 유전체로 mRNA를 설계를 해서 내 몸 안에 넣었으니까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때는 남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남으로 인식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면역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다른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환자에서만 강력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고 네네.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개인 맞춤형이네요. 실제 암세포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구조가 그 암세포의 구조가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원인이 다 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환자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백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또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암세포까지 세포가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니까 그쵸. 네, 정밀하게 찾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사를 진짜 온몸을 스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죠. 숨어있는 암세포까지
진짜 딱 찾아가지고 공격을 할 거니까. 네네. 오, 이런 장점이 또 있군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신속하게 백신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아까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개발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암세포 재발을 막는데 그 치료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니까 굉장히 암이라는 질병과 딱딱딱 아다리가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네. 이번 발표된 연구도 췌장암 환자들에게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표적화 항원을 환자별로 선별을 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mRNA 백신을 투여를 해서 종양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16명의 환자 중 8명의 환자에게서 종양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네, 발표가 됐습니다. 뭐 50%긴 하지만 앞으로의 또 가능성이 그쵸. 가능성이 또 굉장히 유망한 거니까 네, 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mRNA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처럼 예방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암 백신처럼 치료용으로 또 활용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mRNA 백신은 치료용, 예방용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될까요? 그래서 미래의 mRNA 백신은 사실은 예방보다는 치료용으로 활용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mRNA 백신 내 주역인 뭐 미국의 모더나나 독일의 바이오엔텍 네네. 이들 기업들은 이미 개발 생산 라인의 3분의 2는 치료용 백신에 더 주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만으로도 치료용 mRNA 백신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역 회사들은 뭐 빠르면 5년 안에 뭐 늦으면 2030년 7년 후에 암 백신을 내놓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mRNA 백신 개발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핫한 분야니까요. 그죠. 그래서 mRNA를 설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고 또 환자마다 다른 암세포 단백질에 대한 적합한 mRNA 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고 네. 또 2에서 3개월이면 암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외에도 mRNA는 다양한 질병에서 활용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우선 쉽기 때문에 뭐 말라리아라던가 지카 바이러스, 뭐 결핵과 같은 이제 다양한 질병 퇴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이런 앞으로 유망한 신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앞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넘어야 할 과제, 벽이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안전성 면에서는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mRNA에 대한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지만 암 백신은 맞춤형 치료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 비용과 뭐 치료제 가격에 대한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아, 개인 맞춤이니까 네. 좀 비쌀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mRNA를 안전하게 파괴 없이 세포 안까지 전달하는 기술이 관건이에요. mRNA를 세포 안에 넣어줘야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네네. 이 mRNA 자체는 되게 약한 존재예요. 열에도 되게 약하고 그다음에 고분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어서 분자량이 커서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는 RNA 분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포로 도달하기 전에 이미 쉽게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mRNA 세포를 세포 안으로 잘 흡수하게 하고 또 분해 효소로부터 보호하는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mRNA 백신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지질 나노 입자는 열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화이자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로 운반 보송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의 운반
그러니까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저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네, 예산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코로나19 mRNA 백신 최초로 허가가 되었고 또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mRNA 암 백신 개발에서도 코로나19 때 같은 그런 어떤 혁신, 혁명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네, 있고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암 백신에서도 코로나19 때처럼 정말 혁신적인 네.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인류가 암이라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불치병이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을 정복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에게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히든 카드가 하나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히든 카드죠. mRNA 백신을 소개해 주신 김선자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안녕. 안녕.